그 이야기는 항상 산골 마을의 외딴 기숙 학원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이 학원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번창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폐허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이곳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듣던 도중 불이 나서 많은 학생들이 근처 숲으로 대피했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이 학원은 폐교되었고 학교는 잊혀졌다가 최근에야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국어교사 서준입니다. 서준은 이곳이 과거의 사건 때문에 명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좋은 연봉과 함께 제공되는 기숙사의 편리함에 이끌려 오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낡았지만 방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첫날 밤 서준은 피곤함에 지쳐 쉽게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중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은 잠깐 잠에서 깬 듯했지만 아마 꿈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깔깔대는 소리였고 때때로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괜한 소문을 퍼뜨리고 싶지 않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기숙사의 또 다른 교사인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준은 그 소리에 대해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이곳의 과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도서관에 가서 과거 신문 기사와 기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감대로 아이들의 실종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바로 뒤편에 숲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서랍 속에 남겨진 급히 획기적인 일기장, 아이들 이름이 적힌 기묘한 소지품들이 그 사실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그날 밤 서준과 민지는 용기를 내어 기숙사 뒤편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만을 들고 이어진 어두운 길을 따라 들어가는데 갑자기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여기서 놀자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숲속 깊은 곳, 그들은 오래된 놀이기구와 함께 사방에 나뭇가지에 묶인 리본들을 발견했습니다. 리본에는 실종된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곳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실종된 아이들이 지금도 이곳에 남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에 뭔가 잡아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도망쳤고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에는 벌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서준과 민지는 기숙사에서의 일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있어 그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꼭 닫고 잠그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웃음소리와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아직도 그 기분 나쁜 온기가 남아있으리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준은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고 민지 또한 학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끔씩 연락하며 그날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 숲속의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기숙학원은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 숲에 다시 들어가길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곳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으로 작성된 공포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실이나 인물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공포 이야기는 때로는 재미를 주기도 하나 현실과 잘 구분하여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대학생활은 바쁘지만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읽곤 한다. 공포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다. 어느 날 야식을 먹고 잠들기 전에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한 커뮤니티에 접속하였다. 그곳에는 도시 전설과 괴담이라는 게시판이 있었고 나는 자연스레 그곳에 올려진 최신 글을 클릭했다. 게시물의 내용은 한 시골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매우 구체적이었고 글쓴이는 자신이 어릴 때 실제로 그 마을에 살았다고 했다. 그 마을에는 금기된 숲이 있었고 주민들은 그곳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한때 그 숲에서 실종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경찰은 결국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숲을 저주받은 땅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난 흥미로운 마음에 그 글을 끝까지 읽었다. 글쓴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잔류하고 있다. 만약 그 숲 근처에 간다면 한밤중에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발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다 읽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마을을 혼자서 걷고 있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숲 쪽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깨진 듯한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나를 유혹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꿈속에서조차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갑자기 눈을 떴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고 방은 어두웠다. 꿈이었지만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침대 옆 스마트폰을 보니 시각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상한 바이브레이션의 화면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알림은 없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방 안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은 닫혀 있었기에 바람이 들어올 리가 없었다. 다음날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친구들도 흥미로워했지만 모두 그냥 꿈일 뿐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날 오후 나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시골 마을에 관한 기록을 찾았다. 놀랍게도 인터넷 글에서 읽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실종 사건, 금기된 숲, 그리고 심지어 피리 소리에 관한 목격담까지. 나는 점점 깊게 빠져들었고 그 마을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배낭 하나를 챙겨 마을로 가는 첫 버스를 탔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주민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저 여행객인 척하며 숲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얘기하기를 꺼려했으며 어떤 노인은 나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했다. 결국 나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여관에 묵게 되었다. 잠들기 전 문득 그 숲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인터넷 글에서 말한 대로 정말 피리 소리가 밤중에 들릴까? 호기심은 나의 두려움을 잠재웠다. 자정을 넘긴 시각, 나는 여관 방에서 나와 숲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 나무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숲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정말로 들렸다. 낮고 깨진 듯한 피리 소리. 그 순간 모든 것이 꿈속의 장면처럼 느껴졌다. 강한 호기심과 함께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깊은 숲속에서 갈수록 피리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다. 마치 나를 안내하는 듯했다. 그러나 아무리 가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일고 소리는 멈추고 주인은 갑작스럽게 정적에 잠겼다.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만큼 조용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에 휩싸여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급히 숲을 빠져나와 여관으로 돌아왔다. 이제 마을은 안녕이라고 다짐하면서도 조각난 기억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여관 로비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은 피리를 손에 들고 있었다. 다시 사진을 보러 갔지만 사진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기로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밤이 되면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넘겼지만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애타게 울부짖는 소리와 봉인된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마을 외곽의 산속 깊은 곳, 버려진 사찰에 한 여인의 원혼이 서려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대개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들려주곤 했지만 점점 퍼져나가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헛된 속설로 치부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청년이 이사를 왔다. 그는 도시의 지친 삶을 뒤로하고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며 혼자 지낼 수 있는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 외딴 집을 싸게 얻을 수 있었다. 그 집은 사찰과 가장 가까워 사람들이 꺼린다고 했다. 청년은 기분 좋게 새 집으로 이사를 마치고 마을의 풍경과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청년은 오랫동안 작업하던 컴퓨터 앞에 서서 잠시 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짝 깨어난 청년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는 창문에 귀를 대어 보기도 하고 문을 살짝 열어 바깥을 살피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바람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며칠 밤을 보낸 후 그는 결심했다. 또 소리가 들리면 바로 밖으로 나가 그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말이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했다. 겁을 먹고 온 몸이 떨렸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로 손전등을 손에 쥐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산속 깊은 곳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꺼려하는 버려진 사찰이 있는 방향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청년은 멈출 수 없었다. 가까스로 사찰 앞에 다다른 그는 마치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가는 것을 보았다. 손전등을 켜고 그곳으로 다가갔다. 사찰의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곳에는 먼지에 덮인 사당과 벽에 걸린 어느 여인의 오래된 초상화가 있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눈이 움직이며 청년을 응시했다. 깜짝 놀란 청년은 잠시 뒤로 물러났지만 초상화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슬픔에 이끌려 다시 다가갔다. 그제야 그는 마을의 전설 속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임을 알았다. 그녀는 오래전 이 마을의 여인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고 그 원한이 사찰에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사찰의 바닥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고 청년은 아래로 추락했다.
깨어나 보니 그는 오래된 지하실 같은 곳에 갇혀 있었다. 주변에는 부서진 나무 틈으로 한 줄기 빛이 새어들고 있었고 그 빛 사이로 여인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한이 서린 눈으로 청년을 응시하더니 신음 가득한 절규를 내뱉었다. 그 후 청년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사찰밖이었고 아침 해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그날 밤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마을에서 사라졌다. 청년은 그 일을 계기로 마을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는 사찰의 여인을 위해 소박한 제단을 만들어 그녀의 명복을 빌었고 그 이후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찰의 수호자로 여겼고 청년은 죽은 이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까지 내려오며 그 마을의 새로운 대표적인 공포 이야기가 되었다.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단순한 허구로 받아들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 여인의 존재를 믿으며 여전히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렇게 그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탄생했고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